안녕하세요, 성상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3월 5일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0.29% 조정을 받고 있었고, 또 코스피 지수도 보면 0.57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추세가 이게 좀 하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자유로운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유독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섹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기존에 이제 강한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 외에도 또 따로 새롭게 이렇게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해운주들이죠. 자, 이 해운주들 보면 이 해상운임 이 관련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자, 물류비용 급등에 중국산 가격 꿈틀, 중국산이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좋죠. 자, 파이낸셜 기자 뉴스를 보면 물 들어온 조선해운업계 성과운임도 오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해상운임 강세 해운조 싱싱, HMM 영업이익 1조에 육박. 이거 2월 초에 난 뉴스죠. 해상운임 급등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해상운임 관련해서 이제 이 조선업계들, 특히 해상운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실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강했죠.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 9%대, HMM 8%대, 대한항공 4%대 등 전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들에 관해서 추가로 더 급등할 수 있는지, 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러 가지 대응법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상운임 관련해서는 이 친구들이 벌써 한번 급등을 다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HMM, 대한해운, 페노션, KSS해운까지 전부 다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이 태영로직스까지 자, 일종의 이제 조정기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여건을 봐야 되겠죠. 먼저 그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HMM을 보면, 사실 이 친구 발견했을 때 여기긴 한데 6,000원에서 벌써 한 3배 정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를 일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자, 월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 최저점이 3월 달에 찍은 가격이 2,000원대예요. 중간에 또 6,000원대 찍고 올라가고, 자, 저가인 2,000원에 출발을 해서 지금 거의 2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크게 한 10배 정도 올라왔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이 밑에서 샀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근데 지금 하면 늦은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는 차트에서 좋은 거라는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영상에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식이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4월 달에 시동을 건 이후에 HMM은 단 한 번도 5개월 선 밑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호재와 좋은 뉴스와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5개월 선을 깨면 사실 그 이슈는 소멸이 돼 있고, 자,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개월 선에 잘 위에 올려져 있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5개월 선까지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5개월 선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또 크게 이제 오랫동안 주식이 밀릴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주봉을 봐야 되죠. 현재 주가의 큰 그림은 월봉에서 보고 주봉에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보통 최초의 조정을 받는 과정은 가깝게는 5주선을 이탈하면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가격적인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다시 한번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5주선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일봉에서 보시면 그 주봉에서 5주선 동안 이탈하는 동안에 큰 기간 조정이 이 구간에 있던 거예요. 이때 11월 달부터 이렇게 2월 달까지 한 3달간의 길게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HMM을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좀 부담이 있어요. 상당히 2,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고, 설사 매수한다 하더라도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렇기 때문에 HMM보다는 다른 좀 대안주를 좀 찾는 게 중요해요. 이 HMM 많이 급상승한 편이라 물론 이 종목을 갖고 꾸준히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받을 때 큰 아픔이 있게 되고 2,000원짜리가 2만원 같다는 거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주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대안주를 볼 때 우리가 대한해운을 좀 볼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안주로서 이 대한해운이, 좀 이상하네. 대한해운. 자,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 11월 달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상한가 두 번을 시연한 이후에 이 가격 조정을 심하게 겪지 않았죠. 보통 가격 조정을 밑으로 이렇게 심하게 겪은 게 아니라 잠깐의 가격 조정과 함께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단단하게 저점을 잘 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1월 18일 날 형성된 이 저점과 그리고 2월 26일 형성된 저점, 자 3,165원대, 이 3,16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죠. 우린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대한해운은 우리도 이 변곡점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잘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기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조용하던,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별로 없던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드디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자 이렇게 황금일선에 올려놨습니다. 또 이 시기에 좋았던 게 이 3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세가 들어왔다는 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자, 월봉에서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5개월선을 깨지 않는다는 건 이제 좋은 거고요. 또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깨면 바로 손절을 치면 되니까 손실은 작게, 깨지 않았을 경우에 수익은 크기 때문에 바로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주봉에서도 이렇게 최초의 5선 하락하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HMM처럼 역시나 이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5선이 이쁘게 올려놓음으로써 나 이제 추세 전환할래. 그러면 안 될까?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대응법이 좀 쉬워요. 물론 이제 손실 구간이 좀 있긴 하지만 자 3,165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이 근처에서 매수. 최고 좋은 건 내일 거래일 월요일 거래할 때 이 친구가 음봉으로 한번 밀려주면 좋아요. 음봉으로 밀려주면서 이렇게 21선에 이쁘게 안착해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나는 손실 구간도 짧기 때문에 혼절 구간도 짧기 때문에 최소의 손실로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맞고 떨어질 자리가 3,800원대, 즉 1월 20일 형성의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3,800원대만 강한 거래량을 뚫어지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도달할 수 있는 자 이런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꼬리가 달려서 밑으로 살짝 밀려주거나 이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는 시초가에 만급해서 매수했으면 분할로다가 이렇게 21선 근처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자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대한해운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페노션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페노션은 사실 좀 급등을 해버려서 약간 쫓아가기엔 부담이 있고 주식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 HMM이나 이런 이 해운주들의 특징이 5개월 선을 안 깨요. 즉 장기적으로도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유지가 돼서 이렇게 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 놓은 이후에 제가 항상 주의 있게 보는 게 5주선 돌파 안착했을 때요. 특히 5주선 변곡점을 딱 돌파해 놓고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면 잘 올라갑니다. 라고 거래량도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꼬리 달고 떨어져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 저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날 크게 올라가서 한 다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반드시 조정권. 밑으로 눌림목 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 근처를 잘 딛고 돌아 나가면 그때 매수해주면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 주봉에서 중기 추세가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 사는 것보단 관종에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충분히 기다리면 자 좋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매수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KSS 해운을 볼게요. 이 KSS 해운도 이 월봉에서 보시면 이 해운주들이 다 그래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파워풀한 거죠.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즉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이번 달에 역시 5개월 선을 저점을 기준으로 딱 돌았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20주선과 함께 5주선 회복해놨기 때문에 이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약간 안정 있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중 바닥을 엄청 오랫동안 그렸다가 드디어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맞고 떨어졌지만 월요일 날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살짝 밀려서 21선에 출발하면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되고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걸 뚫어놓는 순간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안 간다는 지표만 보여주면 이 근처에서 매수 깨면 매도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 근처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고 꼭 참고 기다리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이 태용로직스인데요. 태용로직스가 사실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조정을 거쳤으니까.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가격 조정에 대한 면이 없는데 이 태용로직스만큼은 5개월선을 잘 유지하다가 깼어요. 사실 1월 달에 깨놓고 10개월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지금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라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항선 하나를 거놨어요. 역시 이 저항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번 주에도 저도 3주 전에도 이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변곡점의 이력 이날 무시 못해요. 변곡점, 전고점에 대한 이력 왜 그러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저 변곡점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증권방송 이런 데서도 자 목표가를 전고점까지 잡읍시다 해가지고 전고점 매물대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나면 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5선이 올라섰어요. 이 얘기는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자 좋은 기회가 되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물론 이 친구는 이제 3월 5일날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전에 미리 들어와 있었죠. 자 이때가 2월 17일인데 자 바닥 기준을 보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그렸는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21선에서 이쁘게 안착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매수해주면 한번 급등할 수 있고 한번 급등했을 때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진 자리 고점인 4,500원대 그러니까 이 4,995 이 고점인 5,800원대 이 자리를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자 이 친구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죠. 이 자리를 잘 뚫어주고 안착하는 순간 자 나는 이제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난 계속 날아갈래 하고서 그런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다시 한번 꼬리 달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그래. 그만큼 좋은 건 우리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자 손절 라인은 딱 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난 팔겠다. 즉 3월 5일 날 형성된 저점이 4,865원이에요. 난 4,860원 깨면 팔래.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 근처에서 매수라고 쭉 들고 가면 이 해상운임 관련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 더 좋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운 관련 해상운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고 물론 이제 해상운임도 언제까지만 오르지는 않겠죠. 가격이라는 게 또 조정도 할 때 꺾기도 할 건데 이 차트의 위치가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에 벌써 그런 그 이슈나 이런 게 보이면 주봉에서 우주선을 깬다든가 일봉에서 전고점 맞고 크게 밀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차트에서 먼저 보이기 때문에 항상 전 뉴스가 고행성 같아요. 차트가 고행성이 아니고. 자 어쨌거나 이 해운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인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매수해 놓으시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